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정, 그리고 이렇게 감수성, 미적 감수성, 또 이 예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술이라기보다는 되게 일상에서 뭐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주 본격적인 축으로 온 것은 영국의 경험론 이후, 근대 이후에 주로 특히 이제 흉 같은 철학자 이후에,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동력원, 그리고 건강한 욕망, 이런 것들이 담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유럽 같은데 철학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미권의 실용주의 이런 것도, 이런 감정이 담론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 그 해석해내고 거기에 대응해낼 수 있는 틀들이 이제 갖추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단순히 어떤 미학에 대한 어떤 생각 하나를 얘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듀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철학자인데 실용주의자, 도구주의자라고 이제 본인이 도구주의자. 그리고 교육학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던 아주 그런 분인데, 이제 미학에 대해서도 경험미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의 이모저모 좀 주저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 찍기 바로 전 영상에 찍은 게, 올리는 순서는 뭐 앞뒤가 안 맞게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카시러라고 하는 그 신칸트주의 미학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상징 형식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상징 형식 이거랑,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관념론적으로 이제 미학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철학적이고. 근데 이 뭐 경험미학 이거 오늘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로 넘어오는 순간 굉장히 우리 일상이랑 떨어져 있지 않은 뭐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얘기도 근데 재미가 되게 없겠다. 자, 지금 아파트가 보이시죠? 제가 이사 온 지가 이사 온 지 이제 2년 거의 다 돼가려고 하네.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 이제 핸드폰 수리가 더 어려워져가지고 이 핸드폰을 사게 된 거거든요. 이사를 오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좀 한참 있다가 산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2년 다 돼갈 것 같네요. 아니야. 재작년 9월 정도인 것 같나. 그러니까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죠. 지금 이제 6월이거든요. 6월. 제가 이제 치료가 한번 무산되고 그 다음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노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파트들이 보이시죠? 제가 이제 이사를 올 때쯤에 많이 이제 그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가격, 부동산 가격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안쪽에도 알아보고, 또 이제 서울에 인접한 지방, 왜냐하면 이제 병원 때문에 더 멀리 가면은 제가 이제 지하철이랑 너무 떨어지면 이제 이동을 못 하거든요. 버스는 아주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을 이렇게 하면서 볼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그때 모든 건물들이 그게 아직도 여전히
조금 남아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강남 쪽으로 때려갈 때 압구정이나 이런 데 때려갈 때 딱 건물이 보이면 건물의 미학적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아파트들도 나름대로 각각이 다 조금씩 다르게 특색 있게 잘 지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뿐 아니라 서울에는 여러 종류의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죠. 건물들 잘 지어놨다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이제 새로 지은 동네라서 저쪽에 역 쪽 부분에 가면은 그 주상복합이나 상가 건물들이 특이한 건물들도 있고, 그리고 공공 건물들도 좀 멋있게 약간 뭐 독특하게 지은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딱 눈으로 훑어보면서 가격을 이제 대충 아니까 2년 전에 이제 막 해봤단 말이에요. 뭐 그쪽 이제 저는 이제 천호 쪽에 원래 계속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그 근처, 그리고 또 조금 저 위쪽 뭐 중계 쪽도 알아보고 또 뭐 이쪽 뭐, 근데 여기보다 더 가서 뭐 남양주 쪽이나 이쪽은 제가 이제 그 치료가 힘드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건물을 볼 때 가격이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류 뛸 때 강남을 가면서도 따라락 그 아파트마다 대략적인 그 저기 몇십억이다 이게 그냥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볼 때 그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미적인 건축물이다 하면 뭐 성당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절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아니면 뭐 전원주택이 됐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다 했을 때 그거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저거 뭐 7억, 그리고 뭐 저거는 3억 얼마, 그리고 저거는 4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은 미적으로 보는 것이냐, 뭘 볼 때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우선은 이거 먼저 해볼게요. 자, 건물을 봐. 건축물을 좀 확대시키면은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조각상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조각상.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제 미적으로 이런 걸 다 바라볼 수 있거든요. 저런 학교 건물도 옛날 건물 같지 않고 지금 딱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떨어지게 뭔가 만들어 놨거든요. 저런 초등학교 건물도. 정류장도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그 휑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미디어 보드 같은 게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미적인 감각으로 보면은 일단 다 어떤 조형물로 보자고요. 조각을 볼 때 일단 나눠야 될 거는 근대 이전에는 객관주의. 지금 이제 경험론을 바탕으로 한 미학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관념론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누는 거 자체가 좀 달라지지. 나누는 거 자체가 뭐 형식주의 뭐 이렇게 되겠죠. 형식주의가 됐건 뭐 내용주의가 됐건, 근데 상징주의가 됐건, 근데 객관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지. 이런 나무들이 객관적으로 있는 거야. 나무들의 그 미적인 그 조형미가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조각상, 저를 지금 이제 상으로 만든다면은 막 이렇게 눈, 코, 입 같은 데를 이렇게 딱 조각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뭐 비율적인 거라든지 뭐 형태적인 거라든지 조화, 균형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미적인 그 느낌을, 그걸 느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라든지 헬레니즘의 조각상들을 보면은 다 인물들이 좋고 몸이 아주 균형이 딱 맞고 그렇잖아요. 이런 건물들도 균형 맞게 잘 지었어. 근데 이렇게 보는 게 객관주의죠. 요거는 몇 억, 요건 몇 억, 뭐 저쪽은 뭐 몇십억,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감정이 중요시되고 감정이 다뤄지긴 다뤄졌지 그 이전에도. 근데
그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현대로 오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다뤄지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그걸 담론으로 전제해서 현실적으로 실용주의를 펼쳐나가거나. 근데 지금 말한 객관주의 반대라면 주관주의가 될 텐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 관심이 가는 것. 예를 들어서 누가 할까? 비너스 조각상, 잠깐만, 비너스, 하여튼 뭐 되게 예쁜 여자의 그 나체 조각상이 있다. 그랬을 때, 아름답다. 이런 느낌. 그리고 주관적으로 미적인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근데 그때 주관주의라고 했을 때 어떤 감정까지가 미적으로 느끼는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주 털끝 같은 차이 하나로 어떤 그림이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춘화가 될 수도 있죠. 뭐 조선 시대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데 우리나라나 그 춘화에 해당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원 그림 그린 그 선조분들 이 춘화집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플레이보이 같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어렸을 때 플레이보이 이런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있었던 그런 잡지인데 썬데이 서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딱 눈으로 보고 어떤 구조물, 건축물, 조각물 혹은 그림이라고 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완전히 춘화인데도 춘화성에 나오는 남성 혹은 여성이 균형이나 이런 게 되게 뛰어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고 이제 주관적인 걸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느끼는 다양한 모든 감정이나 감각이 다 미학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주관주의 미학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아주 좀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건물이 있다. 지금 아파트는 다 똑같아가지고 아름답다 그러기가 힘들지만은 특이하게 만든 건물이 있다. 이랬을 때 관심이 거기에 대한 미학적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객관주의적인 그런 그 균형과 대칭 비례 이게 아니라 황금비 이게 아니라 야 저거는 최소한 27억 원 받아야 된다. 이게 먼저 나왔을 때 이것도 하나의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이나 자신의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춘하가 됐건 아니면 어떤 건물이 됐건 다른 관심이 먼저 이렇게 들 수 있단 말이죠. 주관적으로. 그죠? 그러나 그것도 주관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어. 근데 그걸 다 미적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느냐? 미학의 담론으로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경험미학 이거를 되게 미국적인 그 생각의 미학 그거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저거를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관심성이다. 무관심성. 일단은 돈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춘하라면은 성욕 이런 거에서는 무관심해져야 된단 말이야. 무관심하고 관조의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 주관주의적인 거라고 해도 그 상태의 미적인 그 즐거움 그것이 이제 주관주의적인 미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러면은 객관주의적인 미학이랑 그거랑 어떻게 보면은 그 설명하는 중심축이 다를 뿐이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어떤 건물을 봤을 때 그게 객관적인 어떤 비례나 이런 게 예쁘고 어떤 사람이 객관적인 비례나 인물이 뛰어나.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어떻게
커피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지? 이것도 같이 간단 말이지. 사람은 이게 그냥 다 얽혀 있어. 얽혀 있어.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관심성이나 관조성을 내세우는 그런 주관주의 미학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듀이 같은 경우에는 경험미학이라고 해서 어차피 사람은 경험 안에서, 그러니까 방금 그 무관심성이라고 하면은 동떨어져 있어야 되거든. 현실에 동떨어져 있는 어떤 대상으로 계속 멀리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질 않다 이거지. 우리 자체가 이 안에 발 딛고 있고 뭔가의 어떤 감정이 있는데, 다만 그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자신이 경험하는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만남, 어떤 미적인 대상과의 만남이 자신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진 않단 말이죠.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무관심성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결합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처음에는 떨어져 있었죠. 그리스 조각상은 떨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게 다 영국 경험론의 전통에서 오는데, 경험론의 전통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다,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감정 드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냐? 이게 뭔가 욕망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떼야 된다. 무관심성, 관조, 이렇게 하면 다시 멀어졌다가 아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이미 발을 딛고 있다. 경험 속에, 현실 속에. 그리고 미적인 대상 자체도 경험 속에, 현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끼는 그 감정, 다시 한번 이제 그 경험 안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미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고전적인 예술을 하면 생각하는 뭔가 떨어져 있고 감상의 대상이고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성,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현대로 올수록 예술이 되게 어려워지고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지는 그런 예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보링거를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저번에는 이제 그 신칸트주의 그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오늘은 또 이제 뒤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원류나 아니면 바라보는 그 각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현대예술, 특히 현대예술로 올수록 참여, 현실 안에서의 참여, 그리고 감정, 실제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 대상 자체의 그 객관적인 것뿐 아니라 이 감정, 이쪽으로 많이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담론 자체가 이동을 한단 말이죠.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현대 예술이 막 되게 복잡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금 말해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은 감정, 현실,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어떤 틀인 거죠. 뒤에 마무리가 마음에 되게 안 드네. 뭐 나중에 다시 쓰던지. 20분 가까이 찍었는데 요약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 만나는 다양한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미적이고 되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관조적이고 혹은 이성적으로 비례에 딱 맞아떨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고전적인 그런 그 관념적인 철학, 고전적인 철학, 이성적인 철학에서 볼 땐 불순한 동기들이 불쑥불쑥 막 이렇게 안에서 꿈틀거리죠. 꿈틀거리는데, 근데 이전에는 이게 거친 도식화긴 하지만은, 근데 이전에는 객관주의적인 미학. 근데 이거는 객관주의적이라고 하면은 딱 이성적인 거기 때문에 비례가 어떻고 균형이 어떻고 대칭성이 어떻고 이 정도밖에는 할 말이 없어,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되어 나오는 것이 경험론 이후에 이제 많이 감정. 이게 사실은 인식론이랑도 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인식론적으로 볼 때 사람이 그 인식을 할 때 경험적으로 인식을 한다. 이게 흉이나 베이컨에서부터 뭐 로크, 또 저 누구죠? 버클리,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그러면서 감정이 중시가 되면서 예술도 객관주의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다. 감정으로 느끼는 거다. 감정으로. 그러면 이제 감정의 불순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어디까지를 그러면은 미학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이 제기가 되고, 무관심이다. 무관심. 감정은 감정인데 뭔가 불순물적인 건 다 무관심.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야 돼. 무관심해야 돼. 관조해야 돼. 그러면서도 어쨌든 각도는 이 주관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또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사람은 무관심할 수가 없어. 미적 대상에. 그런, 다시 한번 그래서 이 경험성이라든지 이 상호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다양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그 미학의 담론 안으로 아주 그 현실적으로 끌어들인 게 경험 미학이라는 거죠. 실용주의를 그 얘기를 했던, 실용주의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듀이 같은 선생.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오늘은 한 11일인가 12일인가 되는데, 지금 요 무산이 되고 다시 한 일주일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를 사는 동안에 찍고 있는 게 말이 다 꼬여요. 마음이 지금 산란하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아니 몸이 악화돼도 말은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너무 막 견디기가 좀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노동처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이것도 주절주절이라고 나중에 적어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